컴퓨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 강의하면 돼요. 전자메일 할 수 있고 사진, 음악, 동영상, 게임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뭐 하시는 거예요?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아시죠? 모니터 있고 이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모뎀 옆에 놨고 이거 본체라고 얘기하고 스피커들이 있고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생겼고 CD롬 넣으려면 CD가 있었고 우리 옛날에 왜 플로피 썼죠? 이것만 해도 10분 또 해요. 자, 마우스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휠. 왜냐하면 50 플러스는 컴퓨터 세대예요. 우리가 20살 때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때는 PC가 아니었지만 하지만 60 플러스 우리보다 조금 더 어르신들은 컴퓨터가 너무 비싸서 그분들 몇 살 때 나오셨어요? 30대, 40대 컴퓨터를 처음 접하셨기 때문에 아예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다 강의예요. 강의록이에요. 이것들이. 그러고 나서 뭐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제 키보드, 마우스 어떻게 사용하고 컴퓨터 어떻게 끄셔야 되고 이게 싱겁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탕화면 어떻게 쓸 건가부터 쭉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바로가기 추가하려면 아이콘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려면 바탕화면으로 이동하려면 바탕화면에서 아이콘 제거하려면 이거 여러분 처음부터 알았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기초반부터 하신 거죠. 입문부터. 왜 어르신 상대로 PC 강의를 못해요? 이게 강의록인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이해하고 응용하고 활용하는 단계가 되려면 제가 장기관사한테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저걸 할 수 있다는 게 머리가 깨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본 강좌에서 이해를 못하면 뭘 해야 돼요?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복습을 하려면은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똑같이 어딘가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채택한 게 뭘 채택한 거예요? 삼성 에듀를 채택한 이유가 책을 보고 해도 돼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컴퓨터 서적은. 윈도우 7 기초에서 책도 있어요. 하지만 삼성 에듀를 제가 채택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를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시거나 복습을 하셔야 되면 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삼성 에듀에 가셔서 윈도우 7 기초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서 컴퓨터 일반에 가서 똑같이 제가 떠드는 거하고 똑같이 여기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커리를 이걸로 잡은 이유가 뭐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저하고 공부하면서 이해 못하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 복습을 하시라고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삼총사 누구 얘기했냐면 처음에 누구 얘기했어요? 도움말 및 지원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두 번째는 뭐 말씀드렸어요? 얘기 있잖아요. 삼성 에듀에 가서 하시고 또 누구 얘기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이버에 가서 여기다 그대로 궁금하신 내용을 치시는 거예요. 네이버에 가서 마지막으로 뭐 말씀드렸어요? 하나 더? 유튜브. 대답을 제일 잘하시는데 왜 유튜브 생각을 안 하세요? 왜 우리 신백훈 선생님께 왜 기초는 안 찍으셨어요? 하고 얘기를 하세요. 방금 우리 선생님께서 윈도우 10에서도 MS 컴피그가 똑같습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잖아요. 여기다 치시는 거예요. 유튜브에다. 윈도우 10에도 MS 컴피그가 똑같냐 하고. 그러면 얼마나 지금 많이 나와요. 이렇게. 윈도우 10 부팅 속도 빠르게 MS 컴피그. 윈도우 10 시작 프로그램 추가와 삭제하는 방법. 윈도우 시스템 설정을 통한 부팅 속도 빠르게 하기 MS 컴피그. 윈도우 10 설치 빨라지게 하는 몇 가지 최적화 세팅 방법. 컴퓨터 부팅 속도 빠르게. 윈도우 10 무시무시한 부팅 속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대로 치시는 거예요. 어디다? 유튜브에다. 한글로. 한글로.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가보시면 제가 음성을 시켜놨지만 가보시면 아주 잘해요. 자, 검색창에 MSC
CONFIG 얘를 치래요. 여기다. MS 컴퓨터라고 적어주고 들을 때는 막 고개가 끄덕끄덕해요. 들을 때는. 네. 그렇게 쉽게 강의를 안 하면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핵심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시작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잡았어요. 뭐와 뭐,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에 대한 개념을 잡은 거예요. 이 많은 시작 프로그램 중에 포그라운드 누구만이에요? 열어봐야죠. 시작 프로그램. 얘만 포그라운드예요. 전면에 뜨는 거. 윈도우가 뜨면서 여러분 화면에 뜨는 애는 얘 하나예요. 지금. 얘는 누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유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프로그램은 누가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 얘는 누구예요? 백신이죠, 백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시작 프로그램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가 자기를 이 보호하는 거예요. 알캡처도 필요해요? 아, 알캡처는 상관없어요. 근데 알캡처도 살아났는데.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얘가 안 없어져요. 왜 그럴까? 환경 설정에 가보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어요. 보시면 누구도 보호해줘요? 줌도 보호해주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보이세요? 줌도 보호하고, 가보시면 자가 보호 기능이 있어요. 자가 보호. 알약도 그렇고 알에 관련된 애들을 자가 보호를 해요. 얘가 누가 알약이. 그러니까 자기는 안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하시다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체크를 분명히 다 풀어버리고 재부팅을 했는데 다시 체크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래머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프로그램 짜는 애들이 아, 유저가 이거 분명히 체크 풀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못 풀게 막는 거예요. 프로그래머, 또 다른 프로그래머. 근데 얘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도 괜찮겠죠? 예. 왜? 백신이기 때문에. 예. 항상 여기 남아서 뭘 하는 거예요? 실시간 감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두는 거예요, 우리가. 나머지 것들은 다 없어졌죠, 이게. 그렇죠? 예. 자, 다시 MS 컴피그. 자, 다시 MS 컴피그. 이번에는 서비스를 정리할 거예요. 서비스. 서비스. 아까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잠깐 봤던 게 이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러니까 이 서비스라는 거는 뭐냐면 윈도우가 사용하는 시작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면 비슷하게 맞아요. 지금 윈도우가 사용하는 시작 프로그램은 없죠, 여러분? 그렇죠? 윈도우가 사용하는 시작 프로그램은 없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윈도우가 사용하는 시작 프로그램을 사용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지금 모두 사용 안 함이라는 게 있죠, 여기. 보이세요? 자, 모두 사용 안 함을 한번 해볼까요? 그걸 보기인데 뭐 내 컴퓨터 안 돼요.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자, 모두 사용 안 함 하시고 확인. 다시 시작합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서비스는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은 윈도우가 사용하는 시작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비슷하게 맞아요. 이 서비스 안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그래요. 시작할 때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MS 컴피그 띄워보세요. 윈도우 R 누르셔서 MS 컴피그. 왜 우리가 실행창을 쓰느냐 하면은 실행창에는 한번 썼던 애들은 여러분이 지우기 전에는 안 지워져요. 계속 반복해서 뜨기 때문에 실행창에다 계속 치는 거예요. 자, 다시 시작 프로그램을 모두 사용해 보세요. 아, 시작 프로그램 말고 서비스를. 자, 다시 서비스를 모두 사용. 그리고 확인 다시 누르세요. 다시 시작. 그러니까 뭐는 건드리면 안 돼요? 서비스는 일단 건드리면 안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건드리라고 아까 걔가 서비스를 띄워놓고 계속 강의를 하죠. 서비스를 띄워놓고.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여러분이 기능을 몇 가지나 알고 계세요?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저 얼마나 고급반까지 공부를 얼마나 했어요. 아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설정을 이렇게 내려서 설정 안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몇 개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개나 되나? 몇 개나 되나? 반 정도 될 거예요. 반 정도. 물론 우리 오경선 선생님은 한 90% 정도는 되실 거예요. 저희들도 100%를 몰라요. 그렇듯이 또 저희들도 사용하는 게 100%가 안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컴퓨터 내에서도. 그러면 분명히 이 서비스 중에서도 불필요한 애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못 건드리죠. 자, 제어판 가보세요. 제어판. 자, 제어판에 오셨나요? 여기 서비스라고 보이세요? 안 보이죠? 자, 관리 도구에 가보세요. 관리 도구. 관리 도구에 가니까 여기 서비스라고 보이세요?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가 이렇게 많아요. 자, 서비스가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도 지금 상태가 시작 시작 이렇게 되어 있는 애도 있죠. 다시 어디에 있어요? 제어판의 관리 도구 안에 서비스. 자, 제어판의 관리 도구 안에 관리 도구 안에 서비스. 이거 열어보시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뭐라고요? 얘네들이 뭐라고요? 윈도우가 부팅되면서 제일 먼저 실행되는 애들이에요. 윈도우하고 같이 먼저 올라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사용하는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시작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놈은 꼭 써야 되고 어떤 놈은 안 써도 되고 이런 게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못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몰라서. 여기 시작됨, 자동, 시작됨, 자동, 시작됨, 자동 이렇게 돼 있는 애들 있죠? 네. 얘네들이 윈도우가 부팅되면서 자동으로 시작이 돼버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자 상태를 이렇게 눌러서 시작됨을 쭉 보면 얼마나 많아요. 이만큼이 다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 여기까지 전부 자동으로 시작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뭔지 알고 얘를 시작 못하게 해요. 자, 뭔지 알고 자 얘를 눌렀어요. 응용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응용 프로그램 대한 응용 프로그램만 3번 나오네. 뭔 말이에요 이거? 호환성 캐시 요청을 처리합니다. 또 눌렀더니 응용 프로그램의 아이디를 확인합니다. 이 서비스 설정을 해제하면 앱 로컬을 적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뭔 소리예요 이게?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스마트 카드 사용자 인증서 및 루트 인증서 현재 사용자 인증서만 몇 개 나오네요. 뭐예요? 여러분 그거 알 수 있어요? DHCP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IP 주소 DNS 레코드를 등록 업데이트합니다. 이 서비스를 중지하면 IP 주소 및 DNS 서비스 업데이트를 받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이 얘기를 알아들어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업데이트를 이거를 어떻게 중지시키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한두 가지는 있어요. 보시면 윈도우 업데이터 이렇게 윈도우 업데이트와 기타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설치하도록 설정합니다. 만약에 이걸 사용하지 않도록 설치하면은 업데이트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업데이트 되는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돼서 컴퓨터 사용하는데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중지시켜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서비스는 안 해요. 윈도우가 처음 부팅되면서. 근데 얘 말고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얘 말고는 몰라요. 뭐가 뭔지. 자, 얘를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 누가 있어요 또? 네이버가 있잖아요. 네이버에다 뭐라고 치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서비스를 중지시키면 부팅이 빨라지겠죠. 뭐라고 치면 돼요? 말 그대로
불필요한 서비스, 불필요한 것까지, 불필요한 서비스, 자, 불필요한 서비스 중지시키기. 자, 이렇게 쳐볼까요? 불필요한 서비스 중지. 자,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요? 서비스 중지할 것 좀 골라주세요. XP 불필요한 서비스 목록 제거하고 싶습니다. 윈도우 실행 시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목록. 이렇게 해서 Q&A를 넣으면 얘가 알려는 줘요. 얘는 뭐다, 얘는 뭐다, 얘는 없애도 된다, 뭐 이런 걸 알려줘요. 이렇게. 자, 서비스 목록은 그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구구절절 설명하기가 뭐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생략한 거고요. X도 똑같은데. 자, 그때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쭉. 설명을 잘 안 해요. 어려우니까. 없어서. 전에는 알려줬어요. 이제 아주 구구절절. 이게 뭐다 하고 알려줬는데, 알려주는 애가 있나 한번 볼게요. 없어요. 알려주는 애들이 어려워요. 뭐 얘 없애고, 얘 없애고. 요 정도밖에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우리가 불필요한 거를 중지시킬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서비스 항목 줄이기, 최적화기. 얘는 알려줄 거거든요. 보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 쭉 나오죠? 요거 사용하는 중지. 하나 딱 보여줍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윈도우가 사용하는 서비스는 일일이 골라서 중지시키기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최적화하시려면 이 서비스 중에서 여기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하는 서비스는 일단 안 건드리려면은 숨겨놔야죠. 안 보이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숨기기를 체크를 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이렇게 쭉 뜨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쭉. 그러면 최소한 누구는 보호할 수 있어요? 윈도우는 보호할 수 있죠. 윈도우가 사용하는 서비스는 우리가 안 건드릴 수가 있죠. 네, 아까 건드렸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문반에서는 얘만 얘기를 해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최적화를 하시고 싶으면 얘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얘만 컨트롤 하세요. 요거만 체크 푸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만약에 서비스를 여러분이 건드리고 싶다 그러면 누구를 감추고 건드려야 돼요? 모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하는 서비스는 감춰놓고서 요 나머지 서비스들만 사용 안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가? 어도비에서 쓰는 거, 알약에서 쓰는 거, 인텔에서 쓰는 거, 고온 플레이에서 쓰는 거, 구글에서 쓰는 거, 인텔이라는 곳에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쓰는 게 아니니까 이 서비스는 안 받아도 윈도우가 뜨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부 보안 마이크로소프트 네, 서비스는 사용하지 못할 수도 그게 있어요. 왜 체크를 하라는 이유예요. 일부 보안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는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안. 그러니까 뭘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체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체크를 안 하고 여러분이 건드리면 안 되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체크를 해서 누구를 숨겨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사용하는 서비스는 건드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체크를 해도 일부 보안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는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있는 거를 건드리게 되면 일부 보안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는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체크를 많이 모두 사용을 안 하게 돼버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를 못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숨기고 나면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죠? 왜 몇 개 안 돼요? 여러분이 깐 프로그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시작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시작 프로그램이 많으면 이 서비스도 마이크로소프트 거 숨겨놓으면 이 서비스도 무지하게 많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윈도우가 뜨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는 제공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야 뭔지 알아서 봤더니 뭐예요? 구글 업데이트 주로 뭐예요? 이런 것들 보면 업데이트하거나 뭐 컨트롤 판넬 제어판을 볼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시작 프로그램을 안 쓰는 것처럼 서비스 받을 때 누구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에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지장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서비스를 건드리고 싶으면 뭐 하시라고요?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를 숨겨놓고 건드리시라는 얘기예요. 윈도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이 없으면 서비스는 건드리지 마시라고. 예, 안 건드리게 주겠습니다. 네. 집에서 일단 가보고. 자, 그리고 작업 관리자는 하나만 보시면 돼요. 하나만. 이렇게 검색 누르셨나요? 그리고 이걸 그냥 보지 마시고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이미지. 요 위에 있는 이미지. 응답 없음 하시고 이미지. 자, 이미지 클릭하셨나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옛날부터. 이거. 응용 프로그램 옆에 응답 없음이라는 애가 떠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작업 관리자를 이렇게 띄우면 작업 관리자를 띄우면 응용 프로그램 옆에 이렇게 실행 중 하는 애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작업 상태에 실행 중 실행하는 애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응답 없음이라고 뜨는 애들이 뭘 한 거예요? 프로그램을 메모리로 올리려고 했더니 놓을 데가 없으니까 계속 돌아다니니까 프로그램에 응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결국은 이 프로그램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부터 컨트롤 알트 대를 치는 이유가 이 작업 관리를 띄워가지고 요 옆에 응답 없음 뜬 놈을 중지시키려고 컨트롤 알트 대를 치는 거예요. 그냥 리셋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작업 중인 건 싹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PPT를 1시간 내내 열심히 해서 막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다른 자료를 하나 보려고 다른 자료를 딱 띄웠는데 얘가 올라가지 못하고 컴퓨터가 멈춰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1시간 내내 해서 만들었는데 저장도 안 하고. 그래서 자동 저장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오피스 프로그램들 중에는 10분마다 한 번 저장이 되고 20분 만에 한 번 저장이 되고. 그래서 뭘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크롬 안에 들어있는 구글 안에 들어와 있는 구글 프리젠테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걔네들은 전기를 나가도 어떻게 돼요? 저장을 안 해도 여러분 끄는 순간까지가 자동으로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PT, 파워포인트를 오피스를 안 쓰고 구글 프리젠테이션을 자꾸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어디서든 열어도 되고 언제 닫아도 그 상태가 그대로 저장이 되니까.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요. 1시간 내내 작업했는데 저장을 못했어. 근데 시스템이 멈췄어. 그러면 여러분이 과감하게 리셋을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눌러요. 그럴 때 뭘 쓰시는 거예요? 컨트롤 알트 대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없어도 10분이 걸리든 20분이 걸리든 떠요, 얘가. 근데 여러분 얘도 이 작업 관리자도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는 안 떠요. 왜? 여기 이렇게 보시면 태스크 MGR이라고 있죠? 요거. 얘가 뭐예요? 얘 태스크 MGR이 얘가 지금 작업 관리자예요. 태스크 작업 MGR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작업 관리자도 뭘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사용하듯이 작업 관리자도 띄우면 여기 옆에 응답 없음하고 떠요. 처음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놈인가가 좀 중지할 때까지. 그 놈이 숨을 고르면 작업 관리자가 다시 동작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하시면 돼요? 응답 없음만 선택해서
응답 없는 놈 선택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작업 끝내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마우스가 움직여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계속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장하고 바로 저장하고 뭐 하세요? 재부팅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나쁜 습관이 뭐예요? 컴퓨터는 꿀꿀한 걸 쓰면서 창은 여러 개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작업을 하면 누가 힘들어요? 컴퓨터가. 네, 컴퓨터가 힘든 거예요. 얘네들이 다 움직이게 돼요. 얘네 8개가 전부 다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개밖에 없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시스템이 자꾸 멈추는 거예요. 이게 사용률 100% 해가지고 밑에 얘가 100%가 되면서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메모리가 꽉 차도 시스템이 멈추지만 CPU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막 하게 되면 CPU가 사용률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다른 거를 계산을 못 해주니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쁜 습관이 뭐라고요? 이렇게 작업 표시줄 밑에 여러 개가 활성돼서 뜨는 게 제일 나쁜 습관이에요. 안 쓰는 건 바로바로 뭐 해야 돼요? 안 쓰는 건 바로바로 닫는 거예요. 안 쓰는 거는. 이거 안 써. 그럼 닫어. 안 써. 그럼 닫아요. 닫고 내가 써야 되는 것만 띄워서 그때그때 쓰시는 거예요. 내가 써야 되는 것만. 안 쓰는 건 닫고. 그러면 CPU 사용률도 뭐예요? 덜 올라가고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이 작업 여기가 뭐가 뜨면 응답 없음이 뜨면 세상 없어도 컨트롤한테 대쳐놓고 기다리시죠. 누가 뜰 때까지. 얘가 뜰 때까지. 1시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이 2, 30분 못 기다려요? 얘는 무조건 뜨게 돼 있어요. 작업 관리자는. 옛날부터. 그래서 컴퓨터 잘하는 사람은 뻑하면 컨트롤한테 대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하려고? 응답 없음을 해결을 하려고. 다시 얘기해요. 누구? 응답 없음. 이 응답 없음을 뭐 한다고? 응답 없음은 이거를 띄워가지고 얘를 띄워서 뭐 하는 거예요? 응답 없음. 응답 없음 글씨가 나란히 위치에 미치는 명령에 대한 답이 아닌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스템이 멈추면 뭐라고요? 시스템이 멈추면 응답 없음을 선택해서 중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작업 종료. 이거 많이 봐왔어요. 우리가 이런 증세를 많이 봐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를 리셋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데이터 싹 날아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네이버 뉴스 오토캐드 2007을 실행시켰는데 MX의 이 내부 사이트 얘를 실행시키니까 화면이 멈춰버린 거예요. 왜? 이게 워낙 크니까 오토캐드라는 애가. 그래서 얘를 뭐 하는 거예요? 얘를 작업 끝내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참 힘들고 슬프게 하는 응답 없음. 표현이 멋있죠? 없애고 재부팅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없애고 재부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없애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동작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저장할 걸 다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얘를 리셋을 눌러버리면 여러분이 작업 중인 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싹 날아가는 거예요. 저장이 안 되고. 리셋은 뭐예요? 전기를 강제로 확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막 작업하는데 정전 탁 되면 어떻게 돼요? 승질 막 나잖아요. 이런 씨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정전은 없지만 애들이 와서 막 컴퓨터 작업하고 있는데 버튼 탁 누르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탁 꺼져버려요. 그리고 막 도망가. 가서 어떻게 해요? 잡았는데 이걸 죽여요, 살려요?